예, 여기는 전주 롯데시네마 있는 공차. 공차. 여기가 공차라고 하길래, 이거 공짜로 주는 원가에서 공차가 썰렁하다고요? 진짜. 아재 개그가 너무 썰렁했나? 그래요? 공짜로 주는 집도 공차인데, 아니다. 공차가 좀, 제가 이런 말은 그런데, 공차는 잘 안 와요. 근데 입맛은 내가 공차하고 맞아. 이 공차가 맛있어, 그러니까. 입맛이 저거 맞아요, 공차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망이나 인테리어 이거 좀 약간 분위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공차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많이 떨어져. 내가 카페 같은 데 다 이게 다녀봤는데, 나하고 제일 입맛이 맞는 게 공차야. 공차가 입맛이 맞아.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어떡해요? 커피 이런 거 음료수의 맛보다는 분위기를 좀 좋아해요, 카페. 그래서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는 거, SNS에 올리는 거 좋아. 그래서 공차가 최고 나하고 입맛이 맞는데 잘 안 오니까 이게 딸려 좀 약간 분위기 같은 게. 공차가 체인점인가 지정점인가 잘 모르겠네요. 지점점 여기 아니 공차 사장님 CEO께서 이게 좀 듣고 계시면 한번 제 의견을 좀 방영했으면 좋겠어. 내 입맛엔 좋아. 아마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것 같아. 저도 어디 가면 이렇게 달달한 커피 안 먹으려고요. 당뇨가 있어. 좀 그런 것도 있어. 어디 가면 아메리카노만 먹으려고요. 당뇨. 공항과 아까 불안한 거겠죠? 공항, 범죄의 도시를 설명하다 보니까, 범죄율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범죄율이 이게 어떻게 돼요? 최고 범죄율이 많이 높을 때가 공황 상태예요. 그 범죄율이 제일 낮을 때가 언제냐? 초호황기 때가 범죄율이 제일 낮아요. 초호황기 때는 이게 일자리도 넘쳐나고 다 해피하니까 이게 범죄가 잘 안 돼요. 범죄율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 연결돼요. 그럼 초호황기 때는 범죄율이 낮아요. 그럼 범죄율이 언제 늘어나냐? 공황기 때 늘어나요. 자, 이걸 그리면서 하면 좋은데, 예전에 공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범죄율 관점으로 설명드리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N자형이죠? 자, 이게 보면, 이게 경제의 사이클로 보면 돼요. 보통 120년 한 세기 주기로 해서 공황은 와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120년 주기로 해서 초호황도 와요. 마치 초호황은 어떻게 해요? 산봉우리, 양이 극에 달한 산봉우리 해갖고, 공황은 어떻게 해요? 계곡의 바닥인 음이 극에 달한 게 어떻게 해요? 이게 마치 공황과 같아요. 이렇게 설명해요. 보통 초호황이 오게 되면 반드시 초호황이 크면 클수록 공황이 깊고 세게 와요. 길고 깊게 세게. 그러면 산봉우리 이때가 초호황이야. 우리말에 맞죠? 산봉우리가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계곡은 더 깊다고. 그럼 그만큼 계곡이 더 깊게 들어가요. 이게 공황이에요. 그러면 이 공황 시기에 어때요? 기업들이 다 망하고 일자리가 없어. 실직자가 넘치니까 어떻게 범죄율이 늘어나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전쟁으로, 폭동에서 내전, 전쟁, 세계대전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요. 그래서 공황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때는 범죄가 극에 달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의 생리예요. 그러면 120년 간격으로 공황이 오긴 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파동이 일어나요. 자,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호황과 불황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때? 공황에서 여기 호황에서 공황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요? 이 도중에 어떻게요? 호황과 불황이 어떻게 돼요? 교차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해가 되시죠? 주식 차트하고 비슷해.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면 어떻게요? 그걸 그걸 파도를 치면서 어떻게요? 거대한 마치 이제 공황과 호황이 이제 번갈아 가면 돼요. 호황기 때는 범죄율이 낮아져요. 특히 생활형 범죄들이 낮아져요. 근데 불황기 때면 생활형 범죄가 늘어나요. 왜? 이게 실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 급여 이거 다 연결돼요. 갈증나게 막 처먹었다. 자, 그러면 공항에서는 최고 이제 범죄율이 높아지고 평택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짧게는 3년 간격으로 그게 번갈아가면서 일어나고 길게는 10년 넘게도 일어나요. 이게 불황과 호황이에요. 자, 우리나라하고 세계 경제 관점을 해서 자, 불황과 호황을 한번 찾아볼게요. 불황을 먼저 찾으면 호황은 바로 딱 드러나요. 자, 최근에 불황이었던 데가 있죠. 코로나 사태. 그때 주가가 다 작살이 났죠. 2020년대 코로나 사태가 이때가 불황 시기였어요. 불황 때 닥쳐오는 어떻게 자산 시장에 급락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럼 불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2020년 코로나 사태. 자, 그로부터 약 12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발생하죠. 미국판 금융위기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죠. 자, 이때가 불황이었죠. 자, 불황을 한번 찍을게요. 자, 큰 불황을 찍을게요. 작은 불황은 큰 불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MF 금융위기가 있어요. 1997년도에. 이때도 어떻게 불황이 느꼈어요. 그 전에 가면 석유 파동 사태가 이제 일어나요. 그때가 이제 불황 때 아니죠. 그럼 그 불황 사이에 보면 호황 시기가 있어요. 그죠? 자, 97년 이후에 호황 시기가 언제?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IT 버블이 했을 때가 호황 시기였어요. 자, 우리나라 때는 97년도에 그때 어떻게 불황이었어요. 그죠? IMF 때. 자, 호황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호황 시기가 언제예요? IT 버블 때였어요. 그때가 호황 시기였어요. 자, 그러면 리먼 브라더스 때 공황이 있으면 리먼 브라더스 때 호황이 반전했을 거죠. 자, 지나고 나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어떻게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죠?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때 그때 호황 주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근데 앞으로 저기 2002년도 2020년도에 우리가 그때 불황을 겪었으니까 조금만 호황 오나요? 자, 이게 애매해요. 원래 그때 저거였으면 지금이 호황이 들어올 때, 공황이긴 하나 약간의 호황이 들어올 때예요, 지금이. 근데 어떻게 해요? 호황을 먼저 땡겨 먹었어요. 일찍 땡겨 버렸어, 호황을. 그게 뭐예요? 전 세계적 주가가 뛰었죠. 갑자기 코로나 V자 반등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3,500인가? 3,600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3,600선까지. 코스피가. 이때 어떻게 호황을 일찍 땡겨 먹었어요. 이걸 갖다 호황을 일찍 땡겨 먹었다고 해요. 왜 일찍 땡겨 먹었어요? 원래 그때 호황이 아닌데, 이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뒤에 호황이 잘 안 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2020년대
완전 대폭락을 했죠. 모든 저기 자산시장이. 그러다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리죠. 부동산도 그러고 주식시장도 그러고 3,600까지 갔죠. 자, 이때가 어떻게 돼요? 금융적인 하나, 그때가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면 불황이 오나요? 좀 애매해요. 지금 모든 게 좋아지려고 하다가 꺾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이걸 먼저 땡겨 먹어서, 원래 지금이 호황으로 들어와요. 지금이 주기상으로 호황이 들어와야 돼. 2020년 때 그때 불황을 찍었어. 그죠? 2020년대 불황을 확 찍었어. 그럼 지금 2024년이죠? 지금이 호황으로 접어들어야 돼요. 근데 근데 지금 경기 안 좋고 오히려 지금 코스피 같은 것도 올라가려다가 좀 더 안 좋아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죠? 이게 왜 그냥 동학 개미 혁명으로 코로나 코스피가 3,600 찍고 왔잖아요. 그때 이걸 갖다가 먼저 이걸 땡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이 원래 호황 주기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이 맞아, 호황 주기로 들어온 데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버블 현상이 한번 일어나니까 저걸 해요. 보통 이게 이제 초호황에 가다 보면 버블 현상이 일어나요. 버블인 걸 다 뒤늦게 대중들이 알았을 때 이때 패닉 현상이 일어나요. 이때로 이제 급격하게 어떻게 돼요? 불황 상태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요. 이게 2020년, 21년도가 굉장히 이상한 독특한 케이스였어요. 원래 이게 주기를 보면 2020년대가 그때가 불황을 늪을 한번 찍고 지금까지 기고 오다가 이제 지금 풀려야 할 때야. 주기적으로. 지금 2024년 지금 4월이죠. 지금이 풀려가지고 이제 약간 저기 호황으로 약간 넘어갈 때요. 공황 주기에도 불호황은 이제 항상 가는 거예요. 주식 공부하고 다 연결돼요. 근데 어떻게 경기가 맥을 못 치죠.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변수가 많은 시대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우리 투자하나요? 지금은 투자 관점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범죄율 관점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은 나중에 강의를 해야 되고 범죄율 관점으로 경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국가에서는 보통 이때 불황과 호황이 하잖아요. 그러면 호황 시기에는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공사를 잘 안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뭐냐면 건설 경기로 해서 그걸 조절해요. 자, 우리나라 잘 보면 호황 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국가가 공사를 안 해요. 지방단체도 그거 어떻게 해요? 공사 자체를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언제 공사하냐? 불황 시기에 공사를 그때 다 싹 밀어 넣어버려요. 자, 호황 시기에는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돼요? 일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건설 노동자들 많이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떨어져요. 실업률을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실업률을 갖다가 제일 줄이는 게 직방인 게 건설이에요. 그래서 건설이 예민해요. 그러면 건설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그럼 실업률이 확 줄어버려요. 근데 건설 경기가 아니고 건설회사에 도산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확 줄어요. 그러면서 범죄율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건설 경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조절을 해요. 범죄율을 갖다가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뭘로 하냐? 건설 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해요. 자, 호황기에는 너도 나도 아파트도 짓고 빌딩도 짓고 그래. 건설회사들이 일거리가 넘쳐. 그러면 건설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니까 실업률이 낮아져요. 우리나라는 그게 바로바로 나타나요. 눈에 보이게 바로바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불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거리가 없어, 건설회사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업률이 늘어나겠죠.
건설회사에 도산도 하고 실업률이 늘어나요. 실업률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범죄율이 늘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호황기에는 국가 인프라 사업을 잘해. 진짜 급한 거 말고는 안 해. 이걸 갖다 일부러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아껴둬요. 건설 또 이게 저기 공사해야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언제 공사를 하냐? 불황기에 공사를 갖다가 국가 공사를 이때 한꺼번에 싹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경기 부양이 돼요. 그럼 실업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줄어들면 어때요? 범죄율도 줄고 사회적인 불만도 줄어들어요. 이거는 경제 실책적으로 이거는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건설이 굉장히 민감해요. 건설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실업률하고 경기가 이게 굉장히 이게 빨리빨리 이게 딱딱딱 바뀌어요. 그래서 불황 시기를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호황 시기에는 국가나 이런 인프라 공사를 안 해요. 국가 공사를 안 해요. 쉽게 말해요. 예산도 안 내죠. 그리고 불황이 어떻게 싹 돈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기 어때요? 저기 그 건설 회사들 어떻게 일거리 줘가지고 실업률을 낮추게끔 그걸 갖다 유도를 해요. 이게 다 범죄율하고 연결돼요. 실업률은 범죄율하고 어떻게 해요? 비례를 해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역사적인 사례에서 계속 설명드려요. 꽂고 할까요?